네, 오늘 준비한 내용, 이 부동산이 투자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 이 경매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부자분들은 또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과연 부자들은 경매 투자 전략,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측면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중에 이 경매 투자를 보통 생각하시는 부분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경매 최고로 싸기 때문에 경매한다. 과연 이게 맞는 인식일까? 이런 부분들은요, 실제 입찰 경쟁률을 보면 최근에 아파트 입찰 들어가신 분들 보면 이 100%를 넘는 거로 낙찰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는 최고로 싸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드리는 거고요. 경매. 뭐 법원에서 하니까 누구나 안전하고 쉽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요, 권리 분석,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고로 접근하셨다가는 이거 바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경매. 특히나 정부 규제 정책에서 자유로울까요? 이런 부분도 실제 주택은 암만 경매라 하더라도 규제 정책 들어가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도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충분히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 경매는 경기와 무관하게 수익 창출이 가능하냐? 이것도요, 숨겨진 위험성이 의외로 많은 거고요. 경매. 무조건 경매하면 돈을 벌까요? 이 부분도 실제 신중한 검토, 특히나 경매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한테 반드시 확인할 건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일단 살펴보면, 부자분들은 이 체크하는 내용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일단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는데, 권리 분석에는요,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 법원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말소가 되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말소되는 쪽이 많은 게 유리한 거고요. 인수를 받으면 결국은 내가 받은 낙찰가에 추가 금액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손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 명도되는 부분들, 이 권리 분석 안에는 내가 분명히 낙찰로 인수를 했는데 그 안에 임대되어 있는 세입자분들이 있으면 이분들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 철저히 하고 특별 또 매각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자금 계획. 과거에는 경락잔금 대출이라 그래서 거의 80% 이상을 대출을 다 받았는데 아시죠? 지금 이제 대출 규제, 특히나 DSR 규제, 뭐 DTI, LTV 다 이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어느 정도는 준비하지 않고 접근하셨다가는 이것도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시장 흐름, 시간도 넉넉히 가지고 경매 투자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뭐 초보는 아니겠지만 일반 분들은요, 일반 물건, 특수 물건 함부로 접근하셨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등기부거든요. 등기부에는 이렇게 표시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등기부 열람을 해보면 표시되니까 오케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등기부에 표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정지상권, 유치권,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표시가 안 되니까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장 답사를 통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매 분석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 분들은 확인이 다 되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거 확인할 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장이나 법원에 가서서 반드시 이 부분들 확인 열람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중에 이 내용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 말소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말소가 되기 때문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인수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내가 낙찰가 금액 대비 추가로 지불되는 이 금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과연 이걸 이익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투자를 할 때 경매에서 일단 가장 우량 물건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선정하는 방법들을 좀
자,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 투자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아파트를 경매로 받을 때 내가 그러면 거주 목적으로 갈 것이냐, 수익률을 따질 거냐, 투자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가치를 보고 투자할 거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표를 정해놓고 경매에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가능하면 제가 이 부분은 자신이 익숙하고 잘하는 지역을 공략하라는 거는 누가 여기 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지역 가서 이거 함부로 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이라든가 현장 답사를 철저히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돈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광범위한 지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지역 공략 잘 하셔야 되고, 자, 이거 경매 신청권자가 1순위이면서도 제1금융권인, 자, 요런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자, 아시겠지만 제2, 제3 금융권에서 대출에 이런 분 들어간 것보다는 제1금융권이 된 거는 일단 아시겠지만 검증된 물건입니다. 대출이요,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대출해준 경매 물건이라 그러면 일단 물건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가능하면 또 하나, 감정평가 금액이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 자, 이유는 감정평가가요, 보통 경매 들어가면 1년 정도를 시간이 거치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1년 전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하고 지금 감정평가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가 아무래도 좀 낮게 돼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낙찰률 기준도 감정평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가격 차이, 그래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부동산 등기부에 채무 설정액이 조금 많은 거, 자,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채무 설정액이 작은데도 경매로 넘어왔다? 제가 볼 때 이거 경매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권리 분석 잘 해놔서 막상 입찰하러 갔더니 경매가 취하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괜히 시간 낭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등기부상의 채무 설정액이 너무 작은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채권액, 감정가 대비 많은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은 경매 취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보셔야 되고, 자, 임차인 보증금이 좀 많은 거는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들이 나가질 않고 그대로 눌러앉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면 내 돈을 적게 가면서 이 보증금은 그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낙찰 후 임대 재계약을 통한 수익성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전하기, 이런 것들은 실제 내보내는 명도 쪽이 아니라 그대로 임차인을 끌어안고 가는 쪽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점을 설명드리니까, 자, 이 우량 경매 물건 상당히 이게 제가 설명은 쉽게 합니다만 실제 선정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컨셉 중에 제가 항상 이 원칙과 기준을 얘기를 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돈을 벌려고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가 주식처럼요, 오늘 샀다 내일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간에 대한 컨셉을 반드시 고려하시라는 얘기도 곁들이니까, 자, 부자들은요, 급하게 절대 안 합니다. 항상 시간적인 거를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좀 항상 명심하시고요.